전설의 전당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헌액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벤츠 뭐 유명한 비싼 차잖아요. 벤츠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맞춤 차를 제작해서 직접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 사람을 업적을 축하하고 기리는 신전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누구죠? 바로 페이커입니다. 저도 사실은 e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이 페이커는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길 가다 보면 뭐 페이커 정말 많고 뭐 광고판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그냥 상식선에서 페이커를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좀 배워보고 이미 또 페이커 e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페이커를 한번 함께 즐겨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JTBC에서 e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유요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유니폼이 네. 페이커 소속팀의 유니폼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올해 이제 매 연도마다 유니폼이 새로 바뀌는데 이제 네. 올해는 이 유니폼을 입고 이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구매를. 네, 등에 보시면 이제 또 보이네요. 네, 방금 보였습니다. 네네네. 페이커. 네. 나름 뉴스를 저희가 다루는 방송이니까 신문 기사로 봐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엊그제 기사인데 롤 전설의 전당 1호 페이커 좋은 영향력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롤 전설의 전당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롤 전설의 전당의 1호가 페이커인지도 궁금한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 게임 종자는 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전설의 전당 생기면 1호는 페이커지 생각을 했다면서요. 네. 왜 페이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롤이라는 게임이 인기가 정말 많고 네. 이 세계적으로 프로게이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한 기간이 한 이제 올해로 11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는 사실 직업 수명이 엄청 짧은 이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고등학생 때 이제 끝날 때쯤 데뷔를 해서 20대 중반이면 이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제 96년생인 이제 페이커 선수는 현재 29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30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스프링 시즌에 LCK 최고령 프로게이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얼굴은 좀 어려 보이지만 이제 생각보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e스포츠계에서는 나이가 뭐 많다고 하지만 29살이면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생활 하는 나이로 치면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그렇죠. 나이인데 사실은 이제 프로게이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맏형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서머 시즌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30대가 한 명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맏형으로 이제 자리를 양보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이다. 이제 e스포츠에는 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또 이제 그런 점을 주목해서 전설의 전당에 이제 헌액되는 선수를 뽑아라 하면은 페이커 선수 말고는 사실 다른 선수는 생각이 나지 않는 사실 경쟁할 선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게임 실력이 좋다. 그래서 계속 선두권에 있었다. 만으로 팬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의 전당은 사실 한국 선수만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뽑는 건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인정을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작년에 이제 T1이 이제 중국 팀들을 차례로 도장을 깨면서 무찌르면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제 한국과 중국이 되게 라이벌 구도란 말이에요. 롤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남은 중국 팀을 무찔렀을 때 중국 해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페이커 선수를 두고 가장 높은 산 그리고 가장 긴 강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설자가 이게 엄청난 이제 존경을 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페이커 선수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상당한 전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여실하게 느껴진 게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그 작년 9월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페이커가 공항에 딱 들어오니까 항저우 샤오샨 국제공항인데요. 뭐 무슨 막 경찰들 쫙 깔리고 막 우리나라 교민이 아니에요. 중국 팬들이 막 페이커 막 한글로 적어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뭐 BTS 뭐 입국하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취재진이 몰리기도 했고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다른 종목 선수도 페이커 보려고 막 오기도 하고 막 사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스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경제 지면도 하나 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인데요. 벤츠, 페이커의 메르세데스 AMG SL 63 헌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페이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벤츠라는 이 글로벌 자동차 뭐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서 하이 브랜드에서 이 제일 좋은 SL63 그 AMG 모델을 헌정을 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제작해 선정했다. 네네. 아니 왜 헌정을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관련해서 유효한 기자가 오늘 특별히 뉴스라가역 팬들을 위해서 페이커의 자동차 관련한 단독 취재한 것도 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우선 먼저 그 벤츠 맞춤 제작 얘기를 좀 해봐야 예, 될 예, 것 예. 같은데 그 e스포츠 팬들은 이제 페이커가 누군데 벤츠가 맞춤 제작을 하냐 이게 아니라 네. 아니 벤츠가 페이커 맞춤 제작을 해?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감히 벤츠가 예, 이런 느낌이군요. 아까 뭐 벤츠 뭐 하이 모델 얘기하셨는데 페이커 선수는 이제 e스포츠 업계에서는 이제 슈퍼 하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제 뭐 요거는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약간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오늘 숭배하는 모드로 가는 겁니다. 페이커 선수가 사실 청소년들이나 2030 세대에서는 지금 아, 가장 정말 인기 많은 그런 스타 중에 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음. 단순한 또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벤츠 입장에서도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2030이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 자동차를 구입할 잠재 고객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벤츠가 기회를 잘 잡았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벤츠 성공했네. 페이크한테 차도 주고 네네, 이런 느낌이군요. 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페이커 선수한테 차량을 준 그 자동차 브랜드 회사 요 페이커 선수가 처음 선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페이커 선수가 면허를 땄는데 그 이후로 페이커 선수 생일마다 당시 이제 T1과 스폰서십이 있던 그 BMW사에서 아하. 제가 자동차 종을 잘 모르긴 하는데 M55i 또 420i 뭐 이런 식으로 매년 페이커 선수 생일 선물로 이제 차량을 주기도 했었고요. 해마다. 네네. 예예.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벤츠가 이제 스폰서가 돼가지고 T1 팀에. 예. T1과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아, 라이엇 게임즈에 이제 스폰이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전기차 이제 AMG EQE 53 모델을 선물을 했고 그래서 페이커 선수가 이제 전기차를 받으니까 T1에서 이제 사옥에 원래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T1에서 페이커 선수가 전기차를 받았으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와. 이제 T1에 사옥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런 뒷얘기 유효한 기자만이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페이커 선수가 이제 전설의 전당 헌액됐으니까 이제 그 기념 선물로 이제 벤츠에서 이제 SL63 모델을 맞춤 제작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아. 아직 받은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이제 페이커 선수가 뭐 외제차만 그럼 4대냐 뭐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T1 쪽에 좀 수소문 해봤더니 이제 앞서 BMW에서 받았던 차량 2대는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서 스폰서십이 만료되면서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럼 작년에 벤츠에서 받은 전기차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맞춤 제작이 끝나면 이제 한 대가 더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앵커에게 이제 긴급 퀴즈를 또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가 2020년 말에 이제 면허를 따고 예. 다음에 생일이 이제 5월이니까 네. 반년 정도 좀 텀이 있었단 말이죠. 예. 페이커 선수의 첫 차는 과연 뭐였을까요? 페이커 선수의 첫 차 네. BMW에서 받은 거? 아니요. 그 선물 받기 전까지 전에. 면허 따고 이제 첫 차를 몰았는데 예. 페이커 선수 첫 차 뭘 몰았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페이커니까 아마 뭐 안전을 또 생각해서 좀 좋은 고급 뭐 대형 세단 SUV?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네. 그렇게 추론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페이커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액 연봉자에다가 또 네.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보통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같은 거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페이커 선수는 또 이제 게임 좋아하니까 그런 이제 스피드도 즐기지 않을까? 그럼요. 네. 예. 근데 페이커 선수는 이제 가족이 보유했던 중고 소나타를 이제 직접 몰면서 운전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소나타.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개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항상 흰 티셔츠에 그 T1 이 유니폼만 입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굉장히 검소한 걸로 이제 유명한데 아하. 또 스스로한테는 돈을 잘 안 쓰는데 또 기부를 또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오늘도 이제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 이거 소나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오.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차를 많이 안 타는 그냥 것 이제 같아요. 안 타고 그냥 뭐 어차피 이동도 많이 뭐 이렇게 네, 회사에서 하거나 단체로 하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뉴스라의 단독입니다. 페이커 첫 차는 소나타였다. 가족이 타는 소나타였다. 여기 여러분 유효한 기자 여러분 e스포츠계에서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또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기자의 알탭이라고 유기자의 알탭 JTBC 뉴스 계정에서도 계속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게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페이커 선수의 역할이 미드라이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실 네. 게임 잘 모르지만 롤이라는 게임의 그 역할 중에 미드라이너가 뭐 중요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세챔이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라고도 꼽힌다고 하고 일단 미드라이너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미드라이너라는 그 중요한 포지션에서 페이커의 어떤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네. 짧게만 설명드리면 네네네. 롤은 이제 5명이 하는 게임입니다. 한 음. 팀에 5명이 이제 있고 위쪽에 이제 가장 위쪽에 이제 탑라이너 그리고 네. 가운데 위치한 미드라이너 그 아래쪽에는 이제 바텀 듀오라고 2명이 음.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원거리 딜러와 서포터가 있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맵 전체를 돌아다니는 정글러 이렇게 총 5개 포지션이 있는데요. 예. 그 미드라이너는 그 중간에서 상대 미드라이너랑 이제 대치를 하면서도 이게 아무래도 맵에 이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위아래로 다니기가 좀 수월한 포지션이잖아요. 다른 네. 직군보다는. 그래서 정글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맵 전체를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진 라인이어서 롤에서는 보통 황족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황족 황족. 라인이다 미드라이너는. 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 제일 역할이 많은 포지션이라서 예. 그런 포지션인데 그 포지션을 하는 그 전 세계 미드라이너 중에 가장 잘하는 미드라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제로 페이커 선수가 데뷔할 때가 2013년도인데 그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잘했던 미드라이너가 이제 앰비션 선수입니다. 그래서 페이커 선수가 마침 데뷔전에서 예. 가장 잘했던 선수랑 이제 맞붙은 거죠. 근데 이제 앰비션 선수를 솔로킬 내면서 MVP까지 받을 정도로 어. 정말 임팩트가 강력했고 페이커 선수가 사실 우승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리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롤드컵이 이제 가장 큰 롤에서는 이제 맞아요. 가장 큰 대회인데 13번 열리는 롤드컵에서 우리나라가 8번을 우승을 했는데 어허. 그중에 무려 페이커 선수가 속한 T1이 4번을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야. 당연히 세체미로 불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 네. 잠깐 지금 유현 기자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이 사진 봐 유현 기자. 유현 기자 죄송한데 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흰색 카메라. 마우스 하나 들고. 우와. 거의 뭐 똑같아요. 옷도 이 옷이네요. 그렇죠? 지금 살짝 다르긴 한데 스폰서 같은 게 똑같네요. 스폰서까지. 같은 옷입니다. 아 이게 예. 올해 사진인가 보군요. 예. 그 페이커 사진이. 이렇게 비슷한 헤어 유현 기자도 평소에 페이커 팬이니까 예, 혹시 예. 안경이나 헤어도 혹시 페이커를 좀 모방한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가요? 그럼 아, 약간 감히 어떻게 이제 페이커 선수를 이제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페이커 선수 관련된 소식을 보면 댓글 제가 좀 캡처해왔거든요. 거의 이게 좀 유형 밈처럼 된 게 있어. 갓상혁 찬양회가 있고 와 또 대상혁이야 숭배해야만 해. 그리고 요 멘트 세상에 70억 명의 페이커 팬이 있다면서 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 와 또 대상혁이야 숭배해야만 해. 이게 무슨 뜻? 대상혁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커 선수 이름이 이상혁인데 예. 이제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대자를 넣어서 이제 대상혁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네. 그 숭배 밈이 상당히 많은데 어. 이제 저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 또 대상혁이야 이거는 이제 원래는 페이커 선수가 이제 최정상에 있다가 뭐 일부 이제 비판하는 세력들도 항상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커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커 선수가 또 뭐 나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밈을 안 좋게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페이커 선수가 작년에 증명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 롤드컵 우승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페이커 선수 소식이 나오면 저게 이제 좀 긍정적인 밈으로 바뀌어서 또 페이커 선수의 소식이 또 나오다니 나는 이제 숭배해야만 한다 지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잠깐 이제 약간 조롱조로 쓰이는 시기도 잠깐 있었는데 페이커 선수가 다시 이렇게 실력을 입증해 보이면서 바로 이제는 증명을 해버렸죠. 그냥 진짜로 숭배하는 뉘앙스가 돼버린 거군요. 그래서 저 밈이 엄청 화제가 되니까 예. 이제 라이엇 게임즈 쪽에서도 이제 페이커를 약간 신격화하는 그런 이 뭔가 이게 장난삼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로 재미삼아 서울 한복판에 이제 페이커 신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만들어놔서 제가 또 거기 오픈런을 또 다녀왔습니다. 방문해서 왔죠. 예. 유튜브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전 그러니까 서울 중구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게임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게 좀 즐길 수 있는 다양하게 그런 방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면 뭐 열악한 환경임에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가 있고요. 청혼하고 싶다 진짜 있고요. 젠장 또 대상형인데 열악한 환경 이게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가 또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 과정에서는 이렇게 막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나 보죠. 페이커 선수가 예. 뭐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거는 전혀 아니고요. 어, 본인 이제 표현에 따르면 네. 이렇게 게임에는 이제 스킨이라고 롤에는 이제 스킨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아바타라고 하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캐릭터들의 이제 옷을 입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현금 캐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페이커 선수는 항상 기본 스킨만 끼고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프로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이커 선수가 나는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스킨을 못 샀었다라고 아하.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벌어버리다 보니까 페이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뭐 내 주변 사람들과 또 내 행복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롤드컵 우승하면서 이번 우승은 이제 내 팀원들에게 돌리고 싶다. 약간 아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환경에 자라줬고 또 그런 걸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많아서 더 칭송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게임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JTBC 유효한 기자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도 페이커는 아는 분들도 오늘 약간 시사 상식 개념으로라도 페이커를 알아가는 시간 계속 가져보고 있습니다. 요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한 대형 서점에 페이커 책장 도서 목록이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커가 읽은 책을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페이커 책장, 페이커 북 리스트인 셈인데 페이커 선수가 책을 또 평소에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독서 습관 이런 것도 유명하다고요. 정말 요새 책 보는 사람 찾기가 힘든데 네. 페이커 선수는 독서광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제가 페이커 선수 독서 리스트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그 상당히 많은 책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역사책 외에도 뭐 뇌과학 책, 뭐 오. 베스트셀러, 뭐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읽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예. 페이커 선수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표현하기로는 게임하는 거 외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책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T1 전력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심층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예. 페이커 선수 이거 패션 독서 아니냐? 실제로 책 많이 읽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도 읽어서 이분이 본인이 읽던 책 중에 이제 페이커 선수한테 책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아, 네네. 근데 페이커 선수가 실제로 그 책을 다 읽고 뭐 다른 유튜브 영상 같은 데 출연해서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 그 책을 또 꼽으면서 내용도 설명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패션 독서광이 아니라 내부자들도 인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독서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페이커 선수가 논란이 없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칭찬만 하게 되는데 2013년 데뷔 이후에 11년 동안 아무런 논란이나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롱런하는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실 저도 좀 신기한 게 네. 보통 프로게이머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잖아요. 페이커 선수도 고등학생 때 이제 데뷔를 한 거기 예. 때문에 그러면 보통 프로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뭐 게임 내에서 말실수를 한다던가 이런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게임 하다 보면 화가 나니까 또 욕설도 욕설하기도 하고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페이커 선수는 예전부터 인터뷰 때 말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좀 심성이 착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심성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한 다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책까지 많이 읽다 보니까 좀 겸손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 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구설 수 없이 오히려 계속해서 얼마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설 헌액 될 때도 네.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자기 관리도 철저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예. 기자로서 막 인터뷰 멘트가 재밌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멋있다. 인터뷰 멘트에 그 담긴 그 배경, 아하. 약간 자기 말에 담긴 무게를 아는 걸 보면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리스펙.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페이크 선수고요. 오른쪽이 유효한 기자입니다. 이거 언제예요?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e스포츠 취재를 안 할 때 제가 또 이게 부끄럽지만 또 팬심으로 팬미팅 이런 데를 좀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또 페이커 선수 만나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유니폼에 사인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인 받은 게 네, 있나요? 네, 이건가요? 보시면은 펼쳐주십시오. 이 택도 그대로 달려 있어요. 안 뗐어. 택은 원래 떼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투 요한 이렇게 써가지고 네네. 마이크 가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사인을 이제 받았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댓글 추첨을 통해서 이 사인 유니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요. 네, 유효한 기자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네, 유니폼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겠죠?
그런데 페이커 선수가 네. 활동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팬미팅 횟수도 이제 셀 수 없이 많이 해서 그렇군요. 많은데, 이제 제가 또 그냥 가서 이제 썰을 말씀드리면 예예. 이런 네. 게 재밌어요. 줄이 너무 기니까 음.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사인을 받거나 하나만 받고 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바로 빠져라. 그좀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네. 걸리니까.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가 사진도 사실 여러 장 이렇게 찍어주고 팬들을 또 아끼는 마음이 네.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사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되게 멋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팬으로 간 거였으니까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아니 유효한 기자가 이 사진 어제 저한테 넉 장 정도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야야야. 여러 장을 찍어줬더라고요 페이커가. 그래서 네.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줄이 길게 늘어선 상황인데도 네. 사진도 여러 장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네. 옆에 이제 관계자들은 좀 초조하고 초조해하고 뭐 그런 시간 그런 그렇군요. 상황들이 그런 좀 작은 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유효한 기자가 JTBC 뉴스 채널 지금 댓글로도 유효한 기자 따로 채널은 없나라고 질문하신 마이티 환즈님께 질문하셨는데 JTBC 뉴스 채널에 저희 뉴스 들어가요도 거기서 방송이 되고요. 또 유기자의 알탭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JTBC 뉴스 채널에 음. 이렇게 탭으로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유기자의 알탭 거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제가 취재했던 그 e스포츠 뉴스들이 거기 한 군데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재밌는 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예. 눌러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페이커 선수가 29살이고 30살인 선수가 감독으로 코치로 있다가 다시 복귀했죠 선수로. 예, 31살 이게 빠른 94년생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93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랑 한 살 차이. 네네. 사실은 프로게이머 할 수 있는 나이는 일반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치로 은퇴를 했던, 그러니까 이름이 은퇴를 뭐죠? 하고 국어 선수라고 김도엽 선수인데, 국어 선수. 이제 은퇴를 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코치를 하다가 같은 팀 이제 선수가 이제 출전을 못하는 뭔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연습 경기는 팀이 이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선수 대신 본인이 들어가서 뛰었는데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봤는데 이제 또 합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내일 열리는 이제 LCK 서머 이제 거기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국어 선수 인터뷰도 유기자의 알테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어를 굳이 언급한 거 제가 국어 과목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국어 선수가 진짜요? 수능날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각자 제일 잘 본 과목으로 아이디를 만들자. 그래서 국어라고 만들었다고.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네. 유기자의 알탭도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e스포츠 관련해서 뭐 여러 전문 매체도 있지만 또 방송사 중에서는 저희가 또 열심히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보시면 또 페이커 유니폼까지 입고 오는 이 성의를 보여준 유효한 기자였습니다. 혹시 또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페이커 소식 뭐 하나 뭐 전해줄 게 있나요? 없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나중에 제작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있더라도 네. 이제 유기자의 알탭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자 알탭. 네. 끝으로 e스포츠를 국내에서 가장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T1도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흰색 카메라를 보시면서 페이커 선수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페이커 선수 덕분에 제가 이제 e스포츠 취재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시켜줘서 좀 덕업일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자의 알탭도 꼭 봐주세요. 네. 에버그린님이 유기자의 알탭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타이핑하신 대로 유기자의 알탭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많은 e스포츠 관련 소식들 생생하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유효한 기자 뒤통수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약간 페이커 출연한 것처럼 해서 우리 나중에 홍보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유효한 기자와 e스포츠 소식.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냥 게임 소식, e스포츠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 소식, 스포츠 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젊은이들 일부만 즐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저도 감히 생각하고 그래서 e스포츠 넘어서 사회 현상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유효한 기자를 모셔봤습니다.